야, 이번에는 경제 얘기해 볼게요. 오늘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주재하는데 생중계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진단해 보고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명한 선택 모색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부터 우울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네. 0.1%에 머무를 것이다. 이게 로이터 통신이 좀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내놨는데 예.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한 20명 정도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예측 기관을 갖다가 그 조사를 취합을 한 건데요. 예. 오늘 아침에 막상 그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0.1%는 아니고 0.3% 예측보다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우울한 숫자긴 하죠. 예. 주요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3분기 들어와서 그 소비도 줄고 수출도 안 좋아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그 수출 이 반도체 부분에서 예. 이 장비 투자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측보다는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 이런 뭐 전기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기분 좋은 숫자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군요. 반도체에서 장비 투자가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투자니까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좋은 그 낙관적인 어떤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뭐 좋은 저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시그널은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는 그래도 0.3%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고 예. 전망을 했다. 국제금융센터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부채도 많은데 그 속도도 빠르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여러 나라들 GDP에 대해서 총부채 저거를 조사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그 전체 양도 굉장히 높지만은 그 증가 속도가 예. 작년에 비해서 이제 7.8% 늘었다고 그래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제 빨리 부채가 늘어나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 제조업 국가들이거나 예. 그다음에 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 이 두 가지 종류 국가들이 부채가 빠르게 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해당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좀 암울한 부분입니다. 예, 부채라는 게 이제 뭐 우리 가계 빚도 있고 기업 빚도 있고 국가 빚도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다 그걸 빚을 다 합친 지고 겁니다. 있다? 예, 금융 부분까지. 특히나 기업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고 예.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BSI. 예. 요게 100을 넘어야 좀 긍정적인 건데 계속 좀 안 좋았습니다. 100 이하였는데 예. 좀 올라가는가 싶다가 이번 달에 또 89.6으로 또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좀 더 심각한 거는 그 재고율인데요. 예. 그 출하량에 대해서 재고량을 이렇게 나눈 그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재고율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120%가 넘은 지 지금 석 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석 달 계속 이렇게 된 거는 98년에 IMF 사태 이후로 지금 뭐 25년 만이니까 이 재고량을 보면은 기업 어떤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분위기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고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상품이 안 팔리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쌓아놓고 있다 예, 그런 소리잖아요. 예측한 만큼 안 팔리는 건데 문제는 지금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처럼 수출 주력 부분의 재고율이 높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걱정이네요. 수출 부분이 그렇다면. 근데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수입 물가는 올라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수출에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 수출 쪽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도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게 이제 그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었는데 예. 그 산업연구원에서 이번에 보고서 나왔는데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훨씬 옛날보다 고도화됐기 때문에 예. 옛날에 우리가 경공업을 할 때는 가격만 좀 싸지면은 싸구려다 그래서 잘 팔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팔기 때문에 질이 더 중요하지 가격 탄력성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이제 그 지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업 내 거래도 많고 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외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가지고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환율을 통한 수출 증대 효과가 이렇게 옛날만큼 크지 않다.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도 좀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아, 이 상황에서 수출 너마저 우리의 한 줄기 희망마저 좀 쓰러지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지금 국내 전반적으로는 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이 또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채권 시장이라는 게 또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예, 그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뭐 아주 그냥 전형적인 사태 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예. 한국전력 채권이 있죠. 한전채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등급이 가장 높은 채권이에요. 예. 트리플 A.
그런데 이게 그 지금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를 5%라고 하는 아주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예. 실패를 했어요. 오. 그래서 결국은 지난 20일에 5%도 아니고 5.9%까지 올려가지고 다시 조달하는. 그러니까 트리플 A 채권이 6%에 가깝게 뜨는 건 굉장히 높은 일이죠. 그렇죠. 회사채 중에 가장 우량한 채권인데 한화솔루션 채권이 있어요. 예. 이번에 6.168%로 3년물을 갖다 조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주문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채권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다른 회사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힘들지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신용등급, 그러니까 한전채가 트리플 A라고 했는데 이게 A가 많을수록 신용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국채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네, 한전채는. 그렇게 국채만큼이나 그러면 신용도가 싸게 금리를 그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싼 예.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도 안 팔린다. 예. 예, 이래서 좀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게 돈맥 경화다. 예. 이제 기업들이 자금줄이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예.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신용 경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데 예. 뭐 심근경색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심근경색이면 거의 저승사자가 코앞에 있는 수준.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길어질 경우에 예. 지금 회사채하고 CP, 그러니까는 기업어음이라고 하죠. 이 두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물려 있는데 예. 올해 말까지는 아마 그럭저럭 지금 그 여러 기업들이 지금 금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현금을 좀 쟁여놔서 올해 말까지는 그럭저럭 어떻게 갈 것이다. 예. 근데 내년 상반기 6월까지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 자금이 68조 정도예요. 지금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겠다는데 그것보다 많죠. 그러네요.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기업 어음인데 CP라고 하죠. 요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성 채무입니다. 예, 예. 이게 22년 6월 당시에 파악하기로 532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만기가 돌아오는 그 CP가 한 532조, 회사채가 내년 6월까지 68조가 있으니까 예. 올해 말까지 이 신용경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자금을 구하기 힘들다. 그럼 내년 중반에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지도 않을 것이냐. 이게 걱정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이 골든 타임인 거네요. 지금 골든 타임입니다. 예, 올해 안에 빨리 해결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이 말씀하신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하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 안전 기금의 채양 예. 펀드를 이제 또 1조 6천억 원을 뭐 하겠다, 마련하겠다 대책을 네. 내놓았는데 이거는 좀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뭐 중요한 그 시급한 대책을 하시긴 했는데 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은 어떤 예.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행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신근경색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 돈맥경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이 신용경색을 우리가 동맥경화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심근경색이 훨씬 맞습니다.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위험할 뿐만 아니고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딴 데는 피가 잘 흐르는데 예. 심장 근육에 피가 흐르지 않아가지고 심장이 멈추면서 벌어지는 사태거든요. 그렇죠. 국소적으로 결정적인 부분에 돈이 안 흘러서 이게 막히는 건데 신용경색은 심근경색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심근경색이 벌어졌을 때는 수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필요한 부분에 즉각적으로 빨리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행동인데요. 지금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지금 한전채 문제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 채권이 지금 채권 시장에 블랙홀이 돼서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예. 올해만 해서 빨아들인 자금이 23조가 넘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한국전력이 장기적인 그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서 예. 한국전력에 대해서 시급하게 어떤 그 채무 구조 조정의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지방자치체가 지금 발행한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자체가 발행한 이런 그 부동산 PF랑 연결돼 있는 자금들의 이것도 지금 위험 요소인데 예. 행안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알아서들 그 예산 절감을 해서 다 갚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정도의 구두 조치에 끝났어요. 예. 지금은 말이 필요한 말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린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근경색을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예. 50조 플러스 알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이걸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예. 지금 이 50조 플러스 알파도 효과를 발휘할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떤 빨리 액션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지금은 일단 그 왜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호미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호미를 잘 쓰면은 잘 쓰면. 아주 그 제주 좋게 예. 호미를 쓰면은 충분히 예. 막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예. 이 부분이 좀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기를 좀 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죠, 수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뉴스라이더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홍기빈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